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희입니다. 윤석열이 운전하는 검찰 공화국 행에 탑승을 검찰이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김건희의 등판 신호가 함께 울리면서 그 등판 신호를 울려준 이들이 누구냐? 바로 현직 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사실상 현직 검사들이 탑승한 선대위, 무소불위의 선대위가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범죄 혐의자가 고개를 떳떳이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조만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그 소식을 먼저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누구냐? 김건희의 이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의혹에 대한 일부 무혐의 처분이 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범죄 혐의자가 고개 빳빳이 들고서 내가 이 대선 후보의 아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비 영부인이다, 영부인 후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조만간 등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얼마나 기가 차는 내용인지를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시아경제의 기사고요. 이 추미애 전 장관님의 발언을 좀 다룬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먼저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추미애 전 장관, 검찰 국모 꿈꾸는 김건희 신분 세탁업자인가? 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이 부인인 김건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죠. 검찰은 장차 국모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건희의 신분 세탁업자이냐, 그리고 지난해 10월 수사를 지휘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뭉개더니 공소시효를 임박해서 불기소를 한다라는 것에 정말 믿을 수 없다라는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 조주현 부장검사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고발했던 코바나 콘텐츠 의혹 사건 중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시회 부분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 콘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비지에 전이라고 하죠. 자, 해당 전시회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체들이 협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전시회의 협찬사가 어떤 시점에서 늘어났는지에 대한 순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일단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윤석열하고 결혼하기 이전 시점 약 한 4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이 코바나 콘텐츠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것이 고작 4번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협찬을 받았던 게 과연 몇 건이었는가? 그것을 총합을 보게 되면 14건이었죠. 4번 전시회를 여는데 협찬을 14번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에 이 협찬 건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라는 것을 보게 돼도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8년간 총 9건의 전시회를 열었고요. 그 중에 협찬 수는 무려 107건, 무려 7배에서 8배가 껑충 뛰어버리게 되죠. 무엇보다 당시 윤석열이 2011년 대검 중수 2과장부터 중수 1과장, 그리고 2012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거쳐가면서 사실상 이 특수통 라인에서의 이 앞으로의 그 고공행진을 예상한 사실상 지휘부 라인으로서 올라가는 검사로서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던 인물로 급부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특히 특수부 라인을 통해서 LG라든가 SK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뭐 대기업 저승사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았던 적도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 때 좌천성 인사가 되면서 잠시 딴 쪽으로 좀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기사회생한 시점이 있었죠. 그게 바로 2016년 12월 이 윤석열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수사팀으로 복귀를 하던 시점이 바로 이 윤석열의 기사회생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팀을 잘 마무리하고서 이에 윤석열은 또 어디로 갑니까? 2017년 5월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건희의 전시회 중에서 가장 많은 협찬이 몰렸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물론 여기서 지금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됐을 때 그 시기의 이야기는 좀 제외하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시기가, 그럼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언제였을까? 바로 지금 검찰에 의해서 이 논란의 그 김건희 면죄부가 주어진 사건의 시점, 바로 윤석열이 이 특별수사팀을 통해서 고공행진이 예상되어 있던 2016년 12월이었죠. 당시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열렸던 여기 르코르비지의 전, 르코르비지의 전에서
대기업의 협찬이 무려 23곳이나 물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라섰고요. 그때 역시 2건의 전시회가 열렸는데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협찬이 상당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청탁성, 뇌물의 형태의 협찬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 작년 4월 7일쯤이었던가 그래서 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하고 황희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사생이라는 시민단체가 함께 고발장을 냈던 거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의아스러운 지점들이 등장을 하죠. 도대체 이게 뭐가 그리 어려운 수사라고 해서 계속 검찰은 질질 시간을 끌어왔는가?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끌어오다가 결국에는 굳이 선대위, 국힘의 선대위 출범식이 있던 날에 마치 선물 보따리를 윤석열에게 꼭 쥐어주는 것 마냥 마치 이준석이 비단주머니 막 뭐 열어 제낀다 만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검찰이 뭔가의 하나의 비단주머니를 윤석열에게 넘겨주듯이 김건희의 해당 혐의점에 대해서 공소시효 5년의 임박이 다가와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뭐 이런 정말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 황당한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시효가 5년이라서 그러니까 시효가 막바지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 2016년 12월 당시에 기업의 협찬이 뇌물인지 아닌지 이 여부에 대한 문제는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지어져야 되는 것인데 결론이 지어져야만 그러니까 이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만 청탁금지법인지 아니면 뇌물수수인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중요한 것이 5년의 이 공소시효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지금 이 불기소 처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여기서 2배인 10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뇌물에 대한 그 여부 자체를 수사를 통해서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마땅한 어떤 결론을 만들어서 결과에 도달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명분도 근거도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을 덮어주려고 하는 행위에 어떤 면죄부를 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고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없었다는 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소환 조사가 없었다는 거. 자, 윤석열에게 선물을 안겨줬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김건희가 소환 조사가 아니라 서면 조사만 받았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자, 검사들이 그러니까 전직 검찰총장의 사모님이기 때문에 단순 서면 조사만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법적 특혜, 그러니까 성역을 만들어준 것이 또다시 드러난 거죠. 인권과 법을 수호해야 될 이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법을 사유화하고 도구화한 겁니다. 그렇게 김건희에 대해서는 단순 서면 조사만을 통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니까 수사할 의지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안의 가장 큰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들을 배설을 합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을 겨냥하던 수사들이 일단락되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의혹의 질문을 덜게 되었다. 라는 식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혐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이 검찰의 문제였다. 그리고 또 뭐 검찰이 어떤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역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검찰과 언론의 이 하나된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 저는 이제 슬슬 이제 김건희의 등판 소식을 알리는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선대위의 출범과 동시에 면죄부를 김건희한테 툭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이 이런 발언을 또 했는데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중의 소리의 기사죠. 윤석열, 김건희 공개행보 시점 질문에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 선대위 출범식 후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배우자 공개행보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실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검찰을 통해서 윤석열이 면죄부의 선물을 받고서 이를 선대위 출범을 통해 가지고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의 공식 행보에 대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를 조명하는 거. 그 윤석열의 그 음흉한 미소 뒤편에 깔려있는 그 자신감과 기가 막힌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되었다라고 볼 만한 그 의심, 그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대조만 하더라도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죠. 윤석열과 그 아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만약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후보를 향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이를 상상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더라도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검찰도 다 같이 늑달같이 달라붙어가지고는 정말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이들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파국에 이어지기까지 마치 인디언 기우제식 보도와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만 왜 특혜를 받고 있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검찰 정권,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윤석열, 그의 선대위가 죄다 검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두환이 내부에 육사 출신으로 가득 채웠던 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 매우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군사 정권, 군사 독재라고 한다면 검찰 정권, 검찰 독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윤석열이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다.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완벽한 검찰 공화국, 독재 권력의 준비를 맞춰 놨기 때문에 윤석열은 자신만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선대위가 대부분 검찰 그 핵심 지휘부에 속해 있던 이들로 채워지면서 여기에 사실상 현 검찰 역시 선대위에 편승한 게 아니냐는 어떤 생각들, 이거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어떤 절묘한 타이밍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자가 대선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를 윤석열을 앞장세워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과 사법 권력이 뒤에서 탄탄히 밀어주는 모습, 그리고 제2 거대 야당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태로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지향하는 세상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없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발언, 행동들만 보더라도 답은 나옵니다. 주권을 갖는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이권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청산되지 못한 적폐 기득권 세력의 권력 탈환의 움직임으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활발히 남겨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